안녕하세요. 어느새 테슬라 모델 Y를 인도받은 지 3달이 다 되어가네요.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라 1년에 많이 타면 한 1000km나 타겠나 싶었는데 어느새 3000km에 가까이 타고 있네요. 그만큼 테슬라는 정말 운전하기 편한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8월 18일 테슬라 인수 후 3개월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3000km 주행 후기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차량 구매 전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딜러가 없기 때문에 주문부터 차량 등록, 번호판 등록, 결제 할부 등등 모든 과정을 차주가 직접 해야 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인도받는다고 그 힘든 모든 과정이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차량을 인도받고 신차 검수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패스했지만 그 이외에 썬팅이나 블랙박스 등 설치할 것들이 정말 많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알아보고 발로 뛰어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더더욱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나름의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머드가드, 계기판 등 필요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뭔가 예전 아이폰 4를 처음 샀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차량의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 직접 구매한 액세서리들은 설치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불편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히 이런저런 애프터 마켓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모델 3 부품의 70%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모델 3용 액세서리를 구매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잘 보고 확인하셔서 모델 Y에 맞는 액세서리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리뷰들이 회생제동에 적응이 힘들다 혹은 꿀렁임 때문에 멀미가 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처음엔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연차 운전은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적응도 쉽게 되었고 항상 옆에 타고 다니는 멀미킹 맥시님도 금방 적응하는 걸 봐서는 조금 과장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회생제동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날씨로 인한 회생제동 능력이 저하됨 때문에 다시 적응하는 느낌이 조금 있지만 회생제동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기차를 구매하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충전 문제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집밥이 없으면 절대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완충시 500km가 넘는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몰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슈퍼차저에 들려 약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충전해 주어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일반 내연차보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슈퍼차저에 들려서 충전을 하고 출발하는 게 약간의 불편함이라면 불편함일 수 있겠네요. 충전이 불편하면 집밥을 설치하면 되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또 대외적으로 좋은 것만 보이지 실제로는 설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집밥 업체를 컨택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일단 주민동의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도 실제로 콘센트에 설치하는 제품은 집이 고압이 아닐 경우 한전에 이야기해서 고압선 공사도 해야 하고 전선 연장에 이것저것 하면 돈 100만원 이상은 그냥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고민하는데 약 2달이 지나니 굳이 집밥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직 구매하지 못했지만 DC 콤보도 나왔고요.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압도적인 성능의 오토파일럿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밀어두고라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거리 운전이나 차가 막힐 때 적당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며 자동으로 운행하는 기능은 정말 운전을 하는데 드는 피로감이나 부담감을 거의 없게 해주는 최고의 장점인 듯 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에서의 편안함은 다른 차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수준 같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 톨게이트 자동 진입, 고속도로 출구까지 알아서 찾아나가는 그 영리함은 정말 조금만 있으면 아예 운전을 안 해도 되는 때가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자동 주차는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느리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하지만 PP 주차 같은 경우엔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저희 집 같은 곳에선 정말 이 기능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나 싶은 때가 아주 많은 것 같네요. 문 열기도 힘든 곳에서 벽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는 것보단 대충 대놓고 PP 주차로 집어넣고 꺼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정말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OTA 업데이트가 날라오는 날은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신나고 즐거운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량에 있던 문제점이 해결되거나 개선되면 물론 가끔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될 때 그날 하루는 정말 이것저것 만져보느라 차에서 올라가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제가 테슬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렴한 유지비, 다양한 관리에서의 자유로움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차박이 목적이었습니다. 전기차인 만큼 무시동 히터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선택에 가장 큰 메리트를 주었으며 실제로도 차박에서 아주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차박을 하면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름 기준 차박 모드로 반나절이면 배터리 20에서 30% 정도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충전을 허용하는 캠핑장에서 사용 시 전력량 조절이 알아서 되기 때문에 두꺼비 집도 내려가지 않아 좋습니다만 대부분의 캠장님들이 충전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테슬라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확실하게 보이는 차인 것 같습니다. 오토파일럿 때문에 핸들의 회전 반경을 제한해서 그런지 얼마 있지도 않지만 그동안 제가 몰아보았던 차들 중에서 가장 회전 반경이 넓었습니다. 유턴하거나 주차할 때 많은 분들이 회전 반경이 넓어서 불편하다는 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더라고요. 분명 다른 차라면 한 번에 돌려서 빠져나가고도 남았을 만한 구간을 테슬라는 한 번 더 뒤로 빠져서 움직여 주어야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FSD라고 다 만능은 아니겠지만 기대보다 실망을 할 때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차선이 겹쳐진다거나 늘어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 될 때도 있고 가끔은 고속도로 진입을 할 때 옆 차선으로 못 들어가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기에 왜 아직 미완성의 기술인지 왜 사람이 꼭 감시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서모는 여기저기 유튜버들이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추천들 하시던데 저희 차는 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지 도저히 쓸 수가 없더군요. 어쨌든 가장 발전한 자율주행 중에 하나일 뿐이지 완벽하진 않으니 앞으로의 업데이트에 기대를 해봅니다. 테슬라는 분명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 아쉬운 점도 많지만 결론적으로 정말 잘 선택한 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발전될 테슬라를 기대하고 있으며 누군가 주변에서 테슬라를 고민 중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구매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가격이 시가이니까요.